안녕하세요. 22년 7월 둘째 주 무슨 일이 있었지입니다. 늦가기 천재 허준희 교수 한국계 첫 필즈상 쾌거. 한국계 미국인이 최초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필즈상은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고 4년에 한 번 만 40세 미만으로 제한되며 가장 수학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최고 영예로운 상이에요. 한국계라는 단어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만 2세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자라고 석사까지 공부하고 미국에 넘어간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라고 하죠. 존슨 영국 총리 결국 불명예 사퇴. 영국 총리가 사퇴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파티게이트 그리고 올해 잘못된 인사로 결국 지지의 힘을 잃고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3년도 안 된 불명예 퇴진인데요. 이 파티게이트란 코로나 봉쇄 기간에 총리실에서 음주 파티를 벌였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 해명을 했던 이슈입니다. 또 성비위 인사에 물가 폭등, 경기 침체 조짐까지 정부에 대한 민심이 사퇴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명품 가격 하반기에도 줄줄이 오른다. 해외 명품의 국내 가격이 올 하반기에도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하네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라고도 하고 이 유로화 가치가 하락을 많이 해서 악화된 수익성 때문에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샤넬은 1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또 10%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4번이나 가격을 올렸다고 하고요. 한 예로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은 715만원에서 1180만원까지 65%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가격을 올릴수록 더 많이 구매하는 배블런 효과가 유독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니 명품 브랜드들이 이런 결정을 하나 봅니다. 수입 소고기도 연말까지 관세 0% 검토. 현재 돼지고기, 식용유, 밀, 밀가루 등 7개 품목이 0% 관세 중인데 이 소고기까지 검토한다고 하고요. 사실 실제로 마트 가봐도 돼지고기가 싸졌다고 체감이 안 되거든요.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 해외 송금 편해진다. 이거는 계속 기업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 송금을 하려면 서류 제출 및 신고 절차가 엄청 까다롭고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큰 투자를 해야 할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23년 만에 외환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이제 별도 신고 없이 직접 해외 송금을 해도 된다고 하고요.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한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리스제 시행 놓고 덜커덩. 서울시에서 승차난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추진을 하고 있는 리스제인데요. 골자는 운송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면허 문제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시간 면제해주는 제도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예전 법인택시 무사고 운전자들께 법인택시를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개인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인데 만약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에서 이 밤에 택시 잡는 게 사실 되게 힘든데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카톡 앱으로 번진 구글 카카오 플랫폼 전쟁. 이게 뭐냐면 지난해 8월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구글이 인앱 결제만 허용하는 것이 아닌 구글 앱에서 결제를 클릭하면 앱 외부로 넘어가서 웹페이지 형태로 결제하는 결국 인앱 결제는 아니라 아웃앱 결제인 거죠. 이렇게 우회를 해서 구글 운영 정책을 따르는 결제 방식을 만들어 규제를 피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 카카오는 법 취지가 이 플랫폼 수수료 독점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중간에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별도의 결제창을 만들어 상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운영 정책에 반하는 카카오톡을 최신 업데이트를 막으면서 두 플랫폼 간의 싸움이 극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 상태의 카카오톡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APK를 따로 배포해서 업데이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PK란 쉽게 프로그램 파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스토어에 게시하는 최종 형태의 파일로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정부 중재가 아니면 소송으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LNG 연료 추진선용 독립형 탱크.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장영실상을 받은 기술인데 니켈보다 저렴한 망간 사용, 영하 163도 끄떡없어.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고망간강 탱크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이 탱크를 탑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수주, 대형 유조선 14척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스테인리스, 니켈 같은 소재로 탱크를 만들었는데 이 기술은 프랑스 GTT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기술 사용료를 내야 했었는데 이 고만간강 소재 탱크는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개발했고 니켈보다 이 소재의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고 가격 변동성도 안정적인 소재라고 하네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아람코 협력사로 이 사우디 국영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와 건설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아람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맛 프로젝트의 건설 설계 조달 시공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우디를 교두보로 중동 건설 시장에 사업 확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7월 둘째 주 무슨 일이 있었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